나는 그날 밤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지나치게 고요해서 이상했고 그 고요함이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 이름은 민수, 32. 강원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릴 때부터 이 지역의 괴담은 자연스럽게 들으며 컸지만 대부분은 과장된 소문이라 여겼다. 문제는 그날 내가 발을 들인 그 놀이공원이 바로 그 소문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놀이공원이었다. 정확한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지금도 근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꺼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캠핑을 왔다. 초가을이라 공기는 서늘했고 숲에는 아직 덜 마른 흙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우리가 텐트를 친 곳은 놀이공원 입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계곡 근처였다. 처음엔 평범했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흔한 밤. 그런데 밤 10시쯤 멀리서 음악이 들렸다. 낡은 놀이공원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멜로디. 아이들 웃음소리 같은 효과음이 섞인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소리였다. 야, 들려? 내가 먼저 말했다. 친구들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뭐야, 저거? 누가 틀어놓은 거 아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멈추면 또렷해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반응했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가볼래? 지금 생각하면 호기심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묘한 확신. 친구들은 처음엔 반대했다. 당연했다. 폐쇄된 장소에 밤이고 무엇보다 그 소문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음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야, 이거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결국 우리는 랜턴 하나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숲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어두웠고 발밑에 낙엽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걷는 내내 이상한 점이 있었다. 소리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우리가 왼쪽으로 틀면 왼쪽에서 들리고 멈추면 소리도 멈추는 듯했다. 이거 일부러 유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분쯤 걸었을까. 숲이 끊기고 녹슨 철제 펜스가 나타났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출입금지 표지판은 반쯤 떨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놀이공원이 보였다. 달빛 아래의 풍경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죽어있지 않았다. 관람차는 멈춰 있었지만 바람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회전목마는 멈춰 있는데도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짜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펜스에 가까이 다가갔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벌려둔 것처럼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여기 예전에 말하려다 멈췄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 뭐 있는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여기서 애가 죽었대. 회전목마 타다가. 순간 공기가 식었다. 그거 그냥 소문 아니야? 몰라. 근데 시체가 이상했단 얘기가 있었어. 어떻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그때 관람차가 움직였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셋 다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봤지? 바람 때문 아니야? 하지만 바람은 없었다. 그리고 회전목마 음악이 멈췄다. 완전히. 그 고요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왜 왔어?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가까웠다. 바로 뒤에서 속삭인 것처럼.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너희 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은 말이 없었다. 둘 다 나와 같은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더 소름 끼쳤다. 그때 다시 이번엔 회전목마였다.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손으로 미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장난도 착각도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 뭔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 나는 겨우 말했다.
돌아가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어와. 이번에는 놀이공원 안쪽에서 들렸다. 낮고 부드럽고 이상하게 친근한 목소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누군가가 부르는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친구 하나가 먼저 움직였다. 천천히 펜스를 향해. 야, 가지 마.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틈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펜스를 넘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에서 맡던 흙냄새와는 전혀 다른 눅눅하고 오래된 것이 썩어가는 냄새, 거기에 금속성의 비린 향까지 섞여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야! 돌아가자.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작게 흩어졌다.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앞서 들어간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걸어갔다. 그 뒤를 다른 친구가 따라 들어갔고 결국 나도 혼자 남는 게 더 두려워 안으로 발을 들였다. 펜스를 넘자마자 숲의 소리는 완전히 끊겼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마치 우리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넘어온 것 같았다. 이상하지 않냐? 내가 말하자 뒤에 있던 친구가 낮게 답했다. 응, 소리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더 굳었다. 소리가 없다는 걸 인식하자 오히려 귀 안에서 울리는 잡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심장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바짝 붙어 걸었다. 깨진 아스팔트 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녹슨 철 구조물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다.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졌다. 그때 딸깍! 어딘가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회전목마, 불이 들어왔다. 노란 전구들이 하나둘씩 깜빡이다가 서서히 밝아졌다. 완전히 죽어있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이거 누가 킨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셋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회전목마 위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빛이 약해서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말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보여? 내가 속삭였다. 응, 친구도 속삭였다. 사람 같지 않냐? 형태는 분명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다. 정면이 아니라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회전목마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마치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늦었어.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야, 이거 진짜 이상해. 뒤에 있던 친구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가자. 지금.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앞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멈췄다. 야,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쟤 우리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회전목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비정상적일 정도로 느리게,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각도로. 그리고 정확히 우리를 향했다. 눈이 없었다. 텅 빈 어두운 구멍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도망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쿵!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펜스였다. 우리가 들어온 그 틈 사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막혀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닫혀 있었다. 야, 장난하지 마.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펜스를 밀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 열려 있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친구들도 달려와 함께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끊기는 숨 넘어가는 웃음. 아이의 웃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회전목마. 아까 그 사람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있었다. 우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손과 발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인 채 마치 부서진 인형이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건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였다. 숨이 막혔다. 그것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 왔어?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의 상황을 부정하려 애쓸 뿐이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중얼거렸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것은 계속 기어오고 있었다. 점점 더 빠르게. 도망쳐. 친구의 외침에 그제야 몸이 움직였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놀이공원 안쪽으로.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멀어지기 위해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탁! 손이 바닥을 치는 소리, 그리고 웃음, 점점 커지는 웃음. 나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앞에 건물이 보였다. 놀이공원 관리동처럼 보이는 건물.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저기로. 우리는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았다. 잠글 수는 없었지만 셋이서 몸으로 막았다. 밖에서 소리가 끊겼다. 완전히. 그 정적이 더 두려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그때 문 바로 앞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숨었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쫓기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놀이다. 우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에 등을 기대고 선 채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슴은 분명 오르내리는데 공기가 드나드는 감각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마치 내 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빌려 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전까지 문 앞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도,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던 소리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갔나? 친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확신이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 근데 말을 잇다 말고 멈췄다. 이상했다. 문으로 바깥과 완전히 막혀있는 공간인데도 안쪽 공기가 더 차가웠다. 그리고 냄새도 달랐다. 곰팡이,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냄새, 그 사이에 희미하게 섞인 비린 향. 아까 펜스 안에서 맡던 냄새와 닮아 있었다. 야, 냄새 안 나? 내가 묻자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해. 그때 문에 귀를 대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몸을 떼며 말했다. 야, 진짜 아무 소리도 없어.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걸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안쪽 좀 보자. 우리는 문에서 떨어졌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관리동이라기보다는 사무실과 창고가 뒤섞인 공간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우리 것 말고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발자국, 맨발, 아이의 발자국이었다. 야!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봐. 둘이 동시에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 발자국은 안쪽에서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밖에서 들어온 흔적이 아니라 안에서 나간 흔적. 그런데 우리는 방금 문을 막고 들어왔다. 이거 뭐야? 친구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맞춰지지 않았다. 누가 먼저 들어왔겠지. 억지로 말을 꺼냈다. 우리 말고도 누가. 그 순간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복도 끝에서도 들려왔다. 어둡고 거의 보이지 않는 곳. 나는 랜턴을 들어 그쪽을 비췄다. 빛이 닿자 바닥에 무언가가 굴러 있었다.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노란색. 과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그려진 놀이공원 기념품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거 아까 있었냐? 없었어. 확신할 수 있었다. 들어올 때 바닥은 먼지뿐이었고 저건 눈에 띄었을 거다. 그때 끼익 건물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마찰음이 길게 늘어지며 이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셋 다 알고 있었다. 여기 우리 말고 또 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랜턴을 더 앞으로 비췄다. 복도 끝에 문 하나가 있었다. 아까는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봤어? 응. 짧게 답했다. 그건 분명히 있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형태를 가진 무언가.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문 닫아. 누군가 속삭였다.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우리가 들어온 문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밀었다. 철컥. 이번엔 잠겼다. 아까는 없던 잠금 장치가 안쪽에 생겨 있었다. 나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왜 또 도망가?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아이들 목소리, 겹쳐지고 겹쳐지며 서로 다른 음색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소리가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만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탁! 불이 꺼졌다. 완전히. 랜턴도 휴대폰도 모든 빛이 사라졌다. 어둠이 한순간에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 상태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이 천천히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제 같이 놀자. 귓가에서 속삭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한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앞으로 뛰었다. 어둠 속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달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눈이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사라진 공간 같았다. 방향 감각은 완전히 무너졌다. 위와 아래조차 분간되지 않았고 내가 곧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잡힐 것 같았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같기도 했고 손이 바닥을 짚으며 따라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아니라는 것. 여러 개였다. 민수야. 어둠 속에서 친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즉시 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여기야. 조금 더 또렷해진 목소리를 따라 달렸다. 그 순간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몸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턱 막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철제 의자 같은 것이었다. 그걸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거기 있네. 바로 뒤에서 들린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느껴졌다. 목덜미에 닿는 차가운 숨결,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방향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기 위해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갑자기 불이 켜졌다. 눈이 따끔거렸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가 천천히 떴다. 그곳은 처음 들어왔던 복도였다. 관리동 입구. 문이 보였다.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이상해. 중얼거림이 저절로 나왔다. 분명히 안쪽으로만 달렸다. 뒤돌아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지? 그때 민수야. 다른 친구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반대편에 친구 하나가 서 있었다. 헐떡이고 있었다. 너 괜찮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혼자 떨어진 줄 알았어.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표정이 숨은 거칠게 쉬는데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야, 다른 애는?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보고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너 괜찮은 거 맞지? 그가 입을 열었다. 천천히. 그리고 왜 이제 왔어? 몸이 굳어버렸다. 그 말. 아까 그것이 했던 말. 같은 말, 같은 억양, 같은 목소리. 너,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그가 한 발 다가왔다. 같이 놀자. 입꼬리가 올라갔다. 부자연스럽게. 지나치게 크게. 입이 귀까지 찢어질 것처럼 벌어졌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달렸다. 이번엔 확신했다. 저건 내 친구가 아니다. 복도 끝으로 내달렸다. 숨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앞에 사람이 보였다. 다른 친구였다. 야, 여기야! 그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잠깐 멈췄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믿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다. 야, 빨리 와!
그가 다시 외쳤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눈을 떼지 않은 채. 너 괜찮아? 몰라. 방금까지 뭐가 쫓아왔어.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다. 표정도, 호흡도. 나는 조금 안심했다. 다른 애는. 그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의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뒤에. 그가 돌아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그대로 끌려갔다. 어둠 속으로. 발버둥 치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 그리고 뚝. 모든 게 끊겼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자리에 선 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이제 혼자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친구, 그것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숨도 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이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멀리서 들려왔다.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으로. 느리게. 하지만 점점 더 크게. 나는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관리동 입구. 밖으로 나가는 문. 저기. 작게 중얼거렸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절대로. 나는 문을 향해 달리면서도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규칙적인지 계속 신경 쓰였다. 쿵쿵 쿵쿵. 누군가 일정하게 두드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신호 같았다. 들어오라는 것도 나가라는 것도 아닌 그저 거기 있으라는 듯한 이상한 리듬.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도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깐 멈칫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이게 정말 출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안쪽인지. 그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거기 아니야. 바로 뒤에서 들린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열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졌다.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그리고 밖이 보였다. 숲이었다. 우리가 캠핑하던 그 숲. 달빛도 나무도 그대로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달렸다. 낙엽을 밟는 소리,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돌아왔다. 그제야 왔다는 감각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떨렸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라도 따라 나왔을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문도 건물도 내가 방금 빠져나온 그 공간 자체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는 그저 잡초와 나무뿐인 빈 숲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 감각이 흐려져서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만 붙잡고 있었다. 그때 야, 누군가가 불렀다.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친구가 서 있었다. 캠핑장에 함께 왔던 그 친구.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너 어디 갔었어? 그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눈, 호흡, 표정 하나하나 확인하듯. 너 찾으러 갔다가.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언제 나온 거야? 그가 답했다. 나 처음부터 밖에 있었는데? 그 말에 머릿속이 멈췄다. 뭐? 너 혼자 들어갔잖아. 우리가 말렸는데 그냥 가버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말을 잇다가 멈췄다. 기억이 흐릿해졌다. 분명 셋이서 들어갔다. 펜스를 넘고 같이 보고 같이 도망쳤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가 비어있었다. 중간이 잘려나간 것처럼. 야, 너 괜찮냐? 그가 다가왔다는 한 걸음 물러났다. 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 맞지? 그가 잠깐 멈췄다가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평소처럼 욕을 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제야 조금 숨이 풀렸다. 다른 애는? 내가 물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다른 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아까 장면이 스쳤다. 어둠 속으로 끌려가던 모습. 그 애.
그게 누구였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야, 너 진짜 이상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멀리서. 회전목마 음악.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나에게만 들리고 있었다. 야! 내가 물었다. 너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뭐?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소리를 들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아니, 점점 익숙해지는 그 음악. 그때 깨달았다. 나는 나온 게 아니다. 그곳이 나를 따라 나온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직 그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 위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발자국, 맨발 자국이 내 손 위에 찍혀 있었다.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하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있었다. 도망쳐도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놀이공원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는 하나다. 혹시 너도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그곳은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곳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나온 뒤에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 소리가 들린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천천히. 마치 아직도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날 정말로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 놀이공원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난 뒤 뇌가 만들어내는 잔상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늦게까지 잠을 미루고 사람 많은 곳에 머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였다. 그런데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쿵쿵쿵. 처음에는 밤 2시쯤 들렸다. 하루, 이틀, 비슷한 시간에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계를 보기 전에 먼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병원에도 갔다. 수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해줬다. 하지만 약을 먹은 날에도 그 소리는 들렸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방문 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쿵, 쿵, 쿵. 이제는 분명했다. 이건 밖에서 나는 소리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덮어버릴 것 같았다. 누구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쿵, 쿵.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문 바로 앞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기 직전 그 생각이 스쳤다. 이걸 열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 놀이공원, 그 안쪽, 그 어둠. 모든 게 다시. 나는 손을 때려 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분명히 그날 사라진 친구의 것이었다. 숨이 멎었다. 야, 나야.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문 좀 열어줘. 나는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 친구는 사라졌다. 나는 분명히 봤다. 그런데 왜 여기서? 나 여기 있어.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리.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머릿속에서 울렸다. 거짓말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때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작고 높은 아이 목소리. 열어줘. 열어줘. 여러 개가 겹쳐서 같이 놀자.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그때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문. 그런데 손잡이 아래, 바닥 쪽에 작은 자국이 있었다. 먼지 위에 맨발 자국.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점점 늘어나 있었다. 문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숨이 막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데 자국은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걸 바꿨다. 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는 그 놀이공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기록을 찾고 오래된 뉴스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그 사건. 단순한 놀이기구 사고가 아니었다. 회전목마에서 떨어진 아이.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폐장 직전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직원도 부모도 아무도 찾지 못했다. 기록에는 단 한 단어만 남아있었다. 실종.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아이가 죽었다. 회전목마 위에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부 충격 없음, 자세 비정상, 표정 고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다. 고개가 꺾인 채로 나를 바라보던 얼굴. 그리고 깨달았다. 그날 내가 본 건 한 명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여러 명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안다. 도망쳐도 의미 없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노란색. 회전목마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그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열려 있을 뿐인데 그 틈이 이상할 만큼 깊어 보였다. 단순히 방과 복도를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그날 그 놀이공원과 이어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노란빛, 회전목마 전구의 그 색, 눈을 감아도 남아있는 색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문을 닫으려고. 아니,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손이 멈췄다. 손잡이에 닿기 직전에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괜찮아? 문틈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안 아파.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생각이었다. 그날 놀이공원 안에서 도망치며 속으로만 되뇌었던 말. 아프지 않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걸 적이 알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내리며 한 발 물러섰다. 너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답은 바로 돌아왔다. 같이 있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봤잖아. 그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네가 먼저 들어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펜스 앞 친구들이 말리던 순간 야, 그냥 가자. 여기 이상해. 그 말들 나는 무시했다. 그리고 혼자 먼저 들어갔다. 그 뒤의 기억은 섞여 있었다. 둘이 따라온 것처럼, 같이 본 것처럼, 같이 도망친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처음부터 혼자였다. 왜 혼자 들어왔어? 그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그 음악, 그 끌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 너 때문이야. 겨우 말을 꺼냈다. 네가 불렀잖아.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맞아. 너무 쉽게 인정했다. 근데 네가 온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때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끼익.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빛이 더 넓게 퍼졌다. 방 안으로. 노란 빛이 내 발끝까지 닿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발이 멈췄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이 아니라 무언가에 붙잡힌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엔 실루엣이었다. 작은 키, 아이. 그 형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다. 숨이 멎었다. 그건 그날 봤던 얼굴이었다. 눈이 없고 고개가 꺾인 채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이제 기억났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말했다. 그래서 온 거야. 뭐? 계속 놀려고. 나는 뒤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붙잡힌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걸려있는 느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아이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변했다. 냄새가 퍼졌다. 그 놀이공원에서 맡았던 썩은 냄새, 비린 냄새,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숨이 막혔다. 그만해. 겨우 말을 꺼냈다. 나 안 갈게. 그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왜? 그 질문은 너무 순수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쳤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그럼 내가 갈게. 그 순간 불이 꺼졌다.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문 쪽에서만 빛이 남아 있었다. 노란빛.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느꼈다.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걸. 아주 가까이 숨결이 닿을 정도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같은 눈, 같은 표정, 같은 웃음. 이제 둘이야. 그 아이가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도 아니었다. 그날 그 놀이공원 안에 있던 것들, 그건 여럿이었다. 그리고 하나씩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멀리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이번에는 문이 아니었다. 내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박자가 점점 그 소리와 같아지고 있었다.